이제 마지막으로 어음교환인데, 어음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은행이 국민은행이 있고, 뭐, 애환은행이 있고, 뭐 또 무슨 은행 있죠? 우리은행, 뭐 여러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은행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은행들이 있는데, 또 지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점들이 이렇게. 자, 제가 여기 국민은행 지점에서 수표를 자기합수표를 발행했어요. 또 여러분은 애환은행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은행 가서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은행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제가 국민은행 가고, 국민은행 또 외환은행 가고, 우리은행 갖고 있는 사람은 다시 국민은행 가고, 뭐, 하나은행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은행 가고, 뭐, 외환은행 가고, 이렇게 서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점 간의 거리가 그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모든 지점과 외환은행 모든 지점, 우리은행 모든 지점, 하나은행 모든 지점, 이런 은행들이 모두 어떻게 될까요? 모두 서로 막 찾아야 됩니다. 지점을. 그럼 굉장히 복잡하게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에서 모으고 외환은 외환은행 모으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 이렇게 모아서 이거를 집중소, 어음교환소라고 하는 곳에 전부 모입니다. 어음 수표를. 그래서 여기서 다 서로 주고받고 정산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어음교환입니다. 그래서 어음교환소라고 하는 현재 어음교환소는 어, 지급결제원, 그 금융결제원에서 지금 그 밑에 있는 어음교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어음교환소죠. 어음교환소에서 서로 어음을 교환해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은행 간에 주고받을 거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상계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어음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음교환소로 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교환소는 장소도 되고 또는 시설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은행의 이 개별적인 출심에 따른 불평과 불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어음교환제도이고 이를 위한 장소가 어음교환소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음교환에 의해 어음교환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 내 다수의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상호 출심해야 할 어음수표 등의 증권을 즉 교환증권을 일정한 장소에 지참하여 제시 교환하고 그 교환 차익을 수수하여 다수증권의 출시 및 결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제도, 집단적 결제 제도다. 자,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E은행 이 모든 당사자가 한 곳에 모여서 앉은 자리에서 전부 서로 이 어음을 주고받고 결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되겠죠. 이 A가 B에 갈 필요 없고 B가 C에 가고 C가 D 가고 D가 E 가고 D가 D 가고 E가 뭐 B를 가고 이렇게 서로 각 지점마다 찾아갈 필요 없이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큰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차액에 의해서 차액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적은 결제도 편하고 결제 관계도 편하게 됩니다. 어음 교환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성질이 있는데 뭐 상계설, 상호계산설, 대체결제설이 있는데 통설은 특수결제 방법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다지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어음 교환 절차는 먼저 참가은행 방금 말씀드렸죠. A부터 뭐 Z은행까지 다 포함되고 교환 대상은 뭐 수표부터 어음 다 되는 거고요. 교환 절차는 서로 이제 제시은행의 처리 절차, 그 다음에 어함교환소에서 처리하고, 지급은행에서 처리하고, 교환 차액의 결산 절차이고, 대림 교환 절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효력 발생 시기인데, 효력 발생 시기는, 이제 여기 한국은행이 있고, BOK가 있고, 뱅크 오브 코리아가 있고, 한국은행이 있고, 여기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E은행 이렇게 다 있는데, 한국은행에 당좌 예금 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은행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당좌 계정에 각각 해당하는 은행의 당좌 계장 은행에서 결제를 할 때 이 어음 교환의 차익이 여기에 각각 입금됐을 때 이때 이 어음 교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도음 발생. 자, 부도음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어음이 결제가 되지 않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자체를 다시 돌리는 게 아니고 그걸로 참가은행 간에 예컨대 B와 C 간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이 두 당사자 간에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고 이 자체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다? 유효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수많은 이렇게 뭐 수만 건의 거래가 한꺼번에 결제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가 결제가 부도가 났다. 여기서 그 결제 자체를 전부 부도 처리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유효하지만 당사자 간에 주고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밑에 그 말은 그 뜻이고요. 자, 교환이, 이 교환소에서 하는 교환이 어음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교환에서, 자, 제시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소지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소음을 어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환소에서, 제시하는 것도 지급 제시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환소에서 제시는 지급 제시의 효력과 같다라는 거고요. 교환소의 부도서는, 자, 수표의 경우에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했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은 지급 거절 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 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안 해줬다. 그러면 뭐 소급권 행사든지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지급 거절 증서 작성이 필요가 되는데 어음교환소에서의 부도선언은 지급 거절 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밖에도 뭐 어음상의 교환이 찍히거나 부도 사유가 부기된 어음상의 한 배서가 반드시 기한 후 배서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 있고요. 그냥 이거 넘어가시고.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도라는 건 뭘까요? 부도. 우리가 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의로 보면 어음 교환을 통하여 지급 제시를 했으나 어음 교환을 통하여 지급 제시했으나 지급은행이 지급에 응하지 못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급은행이 지급을 못한 경우. 근데 실제로 은행이 못한 걸까요? 아니죠. 은행에 포함되어 있는 당좌 계좌에 돈이 없는 거죠. 당좌 예금 계좌에 그, 어음상 채무자의 당좌 예금 계좌에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그냥 부도치를 시킨 겁니다. 은행이 한 게 아니고요. 자, 협의가 그렇고, 자, 광의로 보면 어음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 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 그래서 이거는 어음 교환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음 교환서를 전제로 하는 것은 협의의 개념이다. 그래서 모든 어음이 다 어음 교환서를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점. 부도사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예금 부족이죠. 예금 부족, 지급 자금의 부족에 의해서 돈을 변제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 부족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제 뭐 사고 신고 접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데 어음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부도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연장해 볼까 하고 지급 돈을 더 마련할 시간을 좀 벌어볼까 해가지고 그 어음이 뭐 도둑 맞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 사고 신고를 접수해 버립니다. 그러면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긴 했지만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도 부도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우리들이 알아둘 거는 예금 부족하고 자금 부족이 될 경우가 이 부도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음 부도의 제재, 이제 어음은 크게 뭐 부도 나도 크게 뭐 제재가 없지만 수표는 부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음 부도가 났을 때 제재를 하게 되면 참가은행, 아까 말했처럼 어음 교환소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A, B, C, D, E 이 참가은행 전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부분 참가은행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한쪽 A를 거래하고는 지점에서 갑이 부도를 냈다. 이 사람이 부도를 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참가은행은 거래 처분을 받은 자와 즉시 당좌 거래를 해지하고 미사용 수표장과 어음장 전부를 회수된다. 자, A는 갑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행사뿐만 아니라 참가은행이 전부 이 A 갑에 대해서 배제를 해버립니다. 그럼 갑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이 당좌 계좌를 못 만들고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예컨대 그런 경우는 이 갑은 굉장히 신용에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겠죠. 물론 현금이 많아가지고 현금을 다 처리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에 갑은 이 사업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이제 부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참가은행은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자와 그 거래 정지로부터 만 몇 년간, 2년간 당좌 예금 및 가계 종합 예금 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A, B, C, D, E 이 모든 은행이 갑과의 거래를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다는 점을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그 수출입 업무
수출 입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음의 교환, 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화환어음이 있다는 거, 그다음 수입과 관련해서는 신용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수출상은 화환어음으로 통해서 대금 결제를 확보하고 수입상은 이 신용장을 개설은행에게 신용을 의뢰해서 뭘 넣습니까? 신용을 얻는 거죠. 그래서 수입을 하는데 큰 이점을 뭐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음 교환은 여러 은행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각각의 어음 교환함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상기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한국 각 은행이 갖고 있는 한국은행의 그 당좌 계좌에 이렇게 결제함으로써 어음 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효력을 갖는 점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은행 업무와 어음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